다른 곳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추석 선물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까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네.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김성태의 출정 기록이지 않습니까? 예. 그 유명한 출정 기록. 과연 소주 파티, 고기 파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밝힐 수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 출정 기록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세 번째 주제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이게 출정 기록입니다. 바로 김성태와 안부수 방용철의 출정 기록입니다. 제가 이 출정 기록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출정 기록을 확보를 해서 지금 분석 중인데요. 분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분석했는데 이 분석한 3분의 1만 가지고도 엄청 황당무계합니다. 검찰은요,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이들이 검사방에 모인 적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 술파티니 뭐 연어파티니 이런 게 없다. 그리고 뭐 1113호 1313호, 예. 1313호,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실 바로 옆에 무슨 창고 같은 방이 있고, 거기에 뭐 진술 녹화실이 있는데, 그 진술 녹화실에 뭐 먹을 거 잔뜩 쌓아놓고 있더라. 그것은 거짓말이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요.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해명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이 낱낱이 밝혀집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박상용 검사방에 수시로 모였다입니다. 보시면은 아십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도 제가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모여 있으면서 안 모였다고, 술파티 이런 거 없었다고, 진술 세미나 이런 거 안 했다고요? 참네. 어디서 개소리야. 자, 하나하나 제가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공개했던 바로 그 그림을 직접 그려가면서 공개했던 겁니다. 1313호 검사방 맞은편에 창고가 있고 그 옆에 영상 녹화실이 있는데 이 창고에 먹을 것들이 잔뜩 쌓여 있으며 수시로 여기 가가지고 진술 녹화 세미나를 했다. 진술 세미나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죠. 간혹은 외부로부터 음식이 반입이 돼서 소주 파티를 하기도 했고 그 중에는 생선회, 연어회, 연어초밥 이런 게 들어오기도 했었다라고 말씀했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김성태가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19회 조서 작성 이후 연어회가 배달됐다. 아마도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쌍방울 쪽 사람인데요. 쌍방울 쪽 사람들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먹을 것들을 가서 쫙 풀어놓고 갔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려서 공개를 하죠. 이 그림이 공개되니까 검찰은 그런 적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러면 출정 기록 내놔라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출정 기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출정 기록 내놓으라고 한 게 올해 2월 정도였는데 올 초였는데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법정에 제출을 합니다. 수원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요구도 번번이 거부했습니다만 마침내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는지 결국에 제출을 합니다. 당시 보도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전 부지사는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내 진술이 결정적 고리가 돼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 청사 내에서 세미나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세미나가 무엇이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었다. 회의용 테이블에 나, 김성태, 방용철을 모아놓고 외부에서 뒷바라지하는 사람, 쌍방울 직원들도 와서 음식도 갖다 주고 심지어 술도 먹은 기억이 있다.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김성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이 난다 라고 말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놨다. 성찬이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 이게 당시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자, 이 보도가 나가니까 검찰은 그런 적 없다 라고 배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일부 출정 기록만 싹 가지고 와가지고 봐라 그런 적 없잖아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화영 부지사는 야, 다 내놔 라고 했죠. 이재명 대표도 6개월 동안 출정 기록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 같은 개 같은 새끼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어떻게 6개월짜리를 다 내라고 하느냐, 무리한 요구를 한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6개월짜리 출정 기록이 그거 내는 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일필 시간을 끌었어요.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숨기는 검찰과 숨기는 조선일보가 범인인 거죠. 몇 달을 질질 끌다가 결국 검찰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의 출정 기록을 제출합니다. 자, 제가 그 출정 기록을 이번에 저도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분석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일단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PPT가 약간 잘못 만들어져 있네요. 제가 살짝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출정 기록은요,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부분만입니다. 2023년 2월 15일입니다. 1313호 검사실에 출정을 한 게 되어 있죠. 방용철, 김성태, 안부수가 출정합니다. 출정한 시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보시다시피 동일한 시간입니다. 즉 방용철, 안부수, 김성태는 같은 시간에 1313호 박상용 검사 방에 드나들었습니다. 계속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50분, 밤 9시 30분부터 9시 50분. 자, 이 시간대를 보면은 그러면 그 시간대에 교도소 들어갔다 다시 들어왔나? 제가 볼 때는 아마 구치감에 대기를 하다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아무튼 하루 종일 오후 시간 내내 거의 저녁 때까지 계속 박상용 검사방에 있었습니다. 1313호 박상용 검사방입니다. 이게 2023년 2월 25일, 작년 2월 25일 출정 기록입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이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2월 22일
자료입니다. 역시 1313호인데요. 역시 방용철, 안부수, 김성태 이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시간대를 보니까 역시 세 사람 시간대가 동일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은 그로부터 또 일주일쯤 지난 3월 5일입니다. 역시 1313호죠. 시간대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시간대 역시 거의 동일합니다. 김성태와 방용철, 안부수는 이때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다시 20여일 지난 3월 26일 역시 1313호 이번에는 김성태, 방용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시간대를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5월 19일 자료입니다. 5월 19일 자료를 보면은 역시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이렇게 모여 있고요. 보시면은 오후 2시, 오후 2시, 오후 2시, 오후 2시. 예. 이렇게 또 모여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 좀 제가 한 표 하나로 모았습니다. 5월 22일과 5월 24일. 역시 1313호입니다.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방용철, 김성태, 이화영. 이때도 보면은 시간대가 겹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겹치는 시간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있습니다. 이건 5월 29일과 5월 31일입니다. 역시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겹치는 시간대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요. 1313호, 즉 박상용 검사 방에서 시간이 겹쳤을 때만 제가 합친 겁니다. 다른 검사 방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만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합쳐보면 더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다른 검사방에서 만난 시간 것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을 일단 빼고 1313호만 합쳤습니다. 그것도 5월달까지 3월부터 2월부터 5월달까지만 찾아낸 것이 이 정도입니다. 보셨다시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벌써 이게 간단하게 보여드린 것이 벌써 한 8일치 정도 됩니다.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석 달 동안 1313호 방용철 검사실에 모인 기록이고요. 그것도 3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그때 기록만 뽑아낸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2사람이 같이 있었던 시점으로 하면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기준을 바꿔서 이화영 부지사가 출정을 했고 그리고 방용철, 김성태, 안부수 이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같이 있었다면 만약에 그 기록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그리고 1313호가 아니라 다른 검사방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그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직까지 이 분석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여드린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특히 지금 보여드리는 5월 29일과 5월 31일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5월 13일, 22일, 24일 이때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요. 바로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이화영, 방용철, 안부수 등과 함께 이 소위 말하는 소주 파티가 있었다라고 지목했던 무렵입니다. 지금 빠져 있는데 6월 초에도 한번 있었던 걸로 되어 있죠. 6월 2일, 6월 7일, 6월 9일도 있는데요. 이때 역시도 시간대가 겹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시간 관계상 미리 보여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추가로 정리가 되는 대로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되는 날짜가 5월달과 6월달 요 부분인데 요 부분만 내가 집중적으로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요. 5월, 6월 이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정이 이루어졌고 그때 집중적으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한번 번복을 했다가 다시 재번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한참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솔솔 흘러나올 무렵이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는 뻔질나게 박상용 검사방을 드나들었고 그리고 가끔씩 이화영 부지사를 불러서 회유, 협박, 때로는 말 맞추기 세미나를 벌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주 파티, 연어 파티 같은 걸 하기도 했던 거죠. 어떻습니까? 시기상으로 너무 딱 맞습니다. 일단 이들이 같이 모여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검찰은요, 복귀한 시간대가 어떻다, 뭐 요것만 가지고 복귀한 시간대가 이화영 지사의 말과 틀리지 않느냐라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이화영 부지사를 거짓말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너무나도 생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국민들을 향해서 거짓말한 내용은 이제 하나씩 속속 다 밝혀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은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간첩 사건을 하나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왕재산 사건이니 무슨 사건이니 중부지역단 사건이니 이런 사건들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안에는 이런저런 사람을 끼워 넣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약해 보이는 사람을 괴롭혔던 것 같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놓고 몇 달 동안 괴롭혔었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끝까지 잘 버텼고 단식투쟁까지 하는 결기를 보여주면서 검찰의 그런 음모는 일단 무산이 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검찰은 이런 음모를 지금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런 진실이 뻔히 있는데 보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자, 정리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요. 박상용 검사방은 마치 죄수들의 사랑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은 수시로 모여서 거기서 전화 밖으로 전화도 걸고 외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거기서 술과 고기를 먹기도 하고 또는 쌍방울 직원들을 불러서 시중을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특혜 중에 특혜를 받은 거죠. 그 대가로 그들은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해줬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음모에 이화영 부지사를 끌어넣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끝끝내 그 유혹을 뿌리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이 있었다고 폭로를 한 거죠. 그랬더니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거짓말장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박상용 검사는요, 지가 떳떳하니 어쩌니 하지만 죄수들을 불러다가 진술 세미나를 시켰다. 이거는 말을 맞춘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짓을 하고도 제가 검사라고, 아이고, 진짜. 박상용 검사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으면요,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거는 이 썩어 있는 거는요. 그 부위가 아무리 작아도 그 전체를 다 금방 부패하게 만듭니다. 박상현 같은 자가 있으면 이 나라가 금세 부패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쓱쓱쓱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미 여기에서 벌써 며칠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네. 2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달 반 동안 10번 이상 기록이 남습니다. 제가 여기서만 10번 이상 기록이라는 것은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가 박상현 검사방에 함께 모인 날을 말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적어도 방용철, 안부수, 김성태가 모인 날을 말합니다. 적어도 3사람 이상이 모인 날을 말하는 거예요. 2사람 이상이 모인 날이거나 박상현 검사방이 아니라 다른 검사방에서 모인 날은 여기서 일단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5월 달까지만 확인해 봤어요. 6월부터 나머지 기간은 아직까지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좀 함께 이 진실을 위해서 좀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도하고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일단 간단하게 당장 눈에 띄는 것만 중심으로 해서 보도를 해드립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것만 해도 10건이 나옵니다. 제가 이 자료 만드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40분 걸려서 이런 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꼼꼼히 살펴서 이것저것 살펴보면은 그 분량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추가 보도 내용은 앞으로 제가 이번 주 중에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계속 연속으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요. 좀 확인을 해서 발견되는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장용진 TV는 앞으로도 이렇게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진실을 향해서 계속 뛰어나가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비라님 오셨네요.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요즘 참 많이 절감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속 뒤집어지는 일을 많이 당하는데 진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민초들은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까?